해석 공식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뭐 삼형식이겠죠. 뭐. 이상한 효과음 내지 말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 공식 세 번째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삼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원래 삼형식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 이게 어떤 논리냐면 기본 논리가 이거예요.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잖아. 어떻게?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타동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동사랑 타동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타동사라는 것은 뒤에다가 목적어 명사를 바로 가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자동사는 목적어 명사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동사야 난 자동사인데 목적어를 갖고 싶어, 난 명사를 갖고 싶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질 수 없는데,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뭐가? 연결해주는 말이.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다? 여기 사이에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생기죠. 그럼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연결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전치사, 접속사. 근데 여기다 접사를 쓸 수는 없어요. 오케이? 접사 쓰면 주어 동사가 나오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쓰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치사를 쓰고 그 뒤에다가 명사를 또 쓴다. 이런 기본 논리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동사 뒤에다가 명사를 쓸 때 바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쓰고 써야 되는지, 이걸 구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전부 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어요. 대부분의 동사는. 가장 가까운 예로 sell,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둘 다 있어요. 오케이? sell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팔다라는 타동사도 있고요, 그냥 팔리다라는 자동사도 있어요. 둘 다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애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겠죠. 뭐가 보통 많이 나오냐면, 얘는 오로지 타동사로만 쓰이는 거야, 얘는 전치사 쓰면 안 돼, 타동사니까 라고 하는 녀석들이 보통 문제로 나오죠. 그러니까 삼형식에서 보통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애들. 자동사 아니고 타동사야,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뭐냐, 자동사 없이 타동사로만 쓰이는,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그런 애들이 뭐가 있냐라고 해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야? 바로 marry죠. 이건 노래 제목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결혼해주세요. Will you marry me? 그냥 marry me라고 쓰잖아요. marry me. 오케이? 그리고 뭐 있어요? enter the room 이렇게 쓰잖아요. 방에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또 뭐 있어요? discuss 이런 것도 있죠. 토론하다. 그러니까 discuss 쓸래? discuss about 쓸래? 이렇게요. resemble 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죠. 누구누구와 닮다. 누구누구와 닮다라서 with라는 전사를 쓸 것 같지만 아니에요. resemble은 타동사예요. 이런 애들. 오케이? 몇몇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동사들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삼형식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더 쉽게, 요거보다는 좀 쉽게 나왔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The perfume of wildflowers fills the air. 했었는데 이거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of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뒤에 거에 앞에 거 이렇게 하라 그랬죠. 실제 주어가 누굽니까? 실제 주어는 perfume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switch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fills the air 이런 식으로요. 됐죠? 뒤에 they don't have to prepare small changes. 여기서 당연히 prepare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don't have to prepare 이 전체를 그냥 동사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small changes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잠깐 12번은 옆에다가 필기. 옆에다가 한 가지 필기. 자, 이렇게 있습니다. prepare 이란 단어가 있고요. prepare for가 있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prepare가 있고 prepare for가 있어요. 그럼 prepare는 준비하다라는 뜻이고요. 준비하다. prepare for는 대비하다예요. 얘는 대비하다. 뭐뭐에 대비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 너희는 시험이라는 것에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너희는 대비하죠. 그러니까 student, 학생들은요, prepare for the task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요, 문제 내야 되잖아요. 시험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eachers prepare the task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준비와 대비가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prepare를 써야지 prepare for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for 쓰면 안 돼. 잔돈을 대비한다. 이상하잖아. 그죠? 잔돈 대비하는 게 아니라 잔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한 장 정도 기억하시고 He helped his neighbors and in the process made a fortune. 자, 얘가 동사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동사가 되죠. 동사 두 개니까 여기서 and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in the proces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는요 이웃을 도왔고요. 그 과정에서 made a fortune, 돈을 벌었습니다. make a fortune 이런 거 있죠. make a fortune. fortune이란 단어가 원래 fortune은 운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맞아요, 운이에요. 근데 금전적인 것과 관련된 운을 fortune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경제 잡지 중에 하나가 fortune이라는 잡지도 있는 거죠. 오케이? 돈과 관련되는 거니까. 됐죠? 뒤에 these people welcomed hard work as a necessary part of the process.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오버가 나오니까 뒤에 거 앞에 거 그 과정의 necessary part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hard work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죠. 오케이? 여기서 as란 단어 나오는데 여기서 14번은 잠깐 옆에다가 하나만 씁시다. as란 단어를 보면 영어에서 as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었죠. 어떻게 세 가지냐면 첫 번째, 얘는 부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얘는 전치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맨 마지막에 접속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부사와 전치사와 접속사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가 부사가 된다. 부사가 된다라는 것은 as 그리고 as 동등 비교해서 앞에 나오는 as 요 앞에 나오는 as가 부사다. 이렇게 말했고요. 전치사로 쓰이면 as 뒤에다 뭘 쓴다? 명사만 쓴다. 무슨 뜻이야? 뭐뭐로서 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고요. 접속사 as는 의미가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어떻게 네 가지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뭐뭐 함에 따라 라는 의미도 있고 마지막에 뭐뭐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기선 뭐예요? 당연히 전치사죠. 뭐뭐로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이런 정도죠. 자, cartoon makers can say much with a simple drawing.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can say가 동사인데 much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much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with a simple drawing. 간단한 그림으로 많은 것들을 봐봐. 여기서 해석에서도 많은 것을 이렇게 썼잖아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uch 그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much는 무조건 셀 수 없는 명사랑 같이 있는 형용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대명사도 있습니다. 이건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됐죠? 이 말하다 있잖아요.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say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고 바꿔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say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ell이에요. 근데 say랑 바꿔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꿔 쓸 수 없는 게 talk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say와 tell은 뭐예요? 타동사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talk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없어요. 만약에 이 say란 단어를 talk로 바꿔 쓰고 싶어요. 그럼 뭘 써야 돼요? talk about. 전치사를 써버리면 되죠. 오케이? 아까 요 논리대로 전치사를 쓰면 바꿀 수도 있겠죠. 자동사로. 알겠죠? 생각해 보시면 talk라는 단어는 절대로 그냥 쓰이지 않죠. talk about. 오케이? talk with. 이런 식으로 쓰죠. 오케이? talk는 자동사입니다. 타동사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밑으로 좀만 더 내려가 볼게요. 네 번째에서 기본적으로 나온 논리는 사형식 이거죠. 사형식인 건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사형식에서는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사형식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명사, 동사, 명사 이거죠. 동사 뒤에 명사가 두 번 나온다는 거. 오케이? 근데 이 두 번 나오는 명사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개의 명사 같지 않다가 돼야 되죠. 같지 않으니 여기서는 indirect object, 여기서는 direct object.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간접 그리고 직접. 누가 간접 목적어고 누가 직접 목적어인데 그걸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죠. 누가 간접 목적어, 누가 직접 목적어야? 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직접 목적어가 직접적인 이동이 있는 거죠.
직접적인 이동이 있는 녀석이 직접 목적어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누가 이동하는 거야? 책이 이동하는 거죠. 그녀가 와서 책을 물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나는 그녀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직접이죠. 여기에 더 book이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더 book이 들어가고 여기에 her, the book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됐죠?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로 구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오케이? 간단한 이야기니까 이거 말고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사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거죠. 명사, 동사, 명사, 명사에서 아닌데 나는 이 명사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간접 목적어를 뒤에 쓰고 싶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형식을 뭘로? 얘는 사형식이죠. 근데 뭘로?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왜 삼형식이 됩니까? 아니 이게 왜 삼형식이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위치를 서로 바꿨죠. 서로 바꾸면서 표시해주죠. 뭘로 표시해요? 전치사로 표시한다고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버린다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 동사,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형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다?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때 사용하는 전치사죠. 이때 사용하는 전치사의 종류가 to가 있고요. for가 있고요. of가 있습니다. 이거잖아. 근데 뭐만 하면 된다? of, ask, for, buy, make, get, cook 이런 거 나머지는 to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사형식이 이걸로 끝입니까?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안 나왔거든요.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어차피 알고 있으면 되니까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형식 너희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사형식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사형식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바로 explain 그리고 introduce 이 두 단어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explain과 introduce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을에게 목적어죠.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에게 영어를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얘는 써보면 이렇게 쓰죠. I teach you English 이렇게 쓴다고요. 맞습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영어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쓰면 기본적인 생김새는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영어를 똑같잖아요. 똑같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래.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I explain you English 라고 쓸 것 같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마치 생김새는 목적어를 두 개 갖는 사형식처럼 생겼지만 꼭 기억하세요. explain과 introduce는 철저하게 삼형식 동사예요. 얘는 사형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형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I explain to you 라고 써야 돼요. to you English예요. 아니면 I explain English to you 라고 썼는지 어쨌거나 to you 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사실 너희가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봐봐. 제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 소개할게요. 어떻게 해요?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라고 해요. 맞아요?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라고 하죠. 맞습니까?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to you 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문이에요.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야기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explain이랑
introduce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실제로 문제로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introduce보다는 explain 정도가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형식은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가봅시다. We will send all winners a 50 coupon. 근데 여기서 이런 것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어떤 걸 알아두시냐면 이거 몇 번 말했었는데 명사의 특징이 뭡니까? 명사의 특징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죠.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은 누가 닫습니까? 첫 번째, 관사라는 녀석과 소유격이라는 녀석이 명사의 문을 닫아줍니다. 이 말을 왜 했냐? A 50 쿠폰 이렇게 묶인다고요. 그런 다음에 all winners 이렇게 묶인다고요. 여기가 명사고 이게 명사인데 두 개가 같지 않죠. 그러니까 각각이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니 얘는 사형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됐죠? 뒤에 they tell 여기 tell이라는 단어 나오죠. tell 한 다음에 other bees 잠깐 other bees가 한 덩어리인데 더 관사 나왔죠. the location of flowers 이렇게 나왔잖아. 이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형식이다 가 되는 것이고요. He showed a 4-year-old 됐죠? A 4-year-old a packet of gum 됐죠? 그러니까 관사만 잘 기억해 주신다면 그 4살짜리 꼬맹이가 껌은 이상하잖아. 그 꼬맹이가 껌이면 그죠? 사형식이다. You must give 동사입니다. You must give each person 자 each person 한 덩어리입니다. An extra piece of clothin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형식이다. 보이시죠 이제? 자, this scenery may give us clues about their past experiences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과거 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가 사형식.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는 다 뺐죠. 오케이? 그냥 사형식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생김새들 이렇게 생겼어까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해석할 때는 이거 어차피 해석을 할 때는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이런 정도 을에게가 들어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사형식에 사용되는 모든 동사들은 전부 다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가르쳐 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부 다 사형식에 사용되는 동사들은 전부 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다라는 것을 조금 더 유식하게 한자를 써서 말하면 이게 바로 사역동사가 왜 이래? 수요동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수여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이 이제 오형식인데요. 사실은 오형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장 형식에서 오형식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오형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오형식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칸이 좁으니까 여기다가 일단 적고 시작할게요. 오형식에 대해서 필기를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오형식은 내가 사실은 수업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오형식 자체에 대한 수업도 여러 번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근데 잠깐만 이거는 요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모양새가 명사, 동사, 명사가 될 수 있다. 이거부터. 아까 사형식과 구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거 먼저? 이 두 개의 명사 서로 같지 않으면 얘는 몇 형식? 사형식이 된다라는 거. 근데 두 개의 명사 서로 같다라고 하면 얘는 오형식이 되는 거. 오케이? 요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 시작해 봅시다. 오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누구다? 뭐니 해도 목적 보어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데 없으니까. 목적 보어는 뭐다? 목적어를 이 C가 컴플리먼트죠. 컴플리먼트는 보충 설명하다라는 뜻이죠. 얘는 보충 설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느냐? 어브젝트, 즉 다시 말해서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바로 명사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니까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뭘로 할 수 있다? 명사로 할 수 있다.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어떤 관계가 돼?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이꼴 관계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처럼요. 됐죠? 요 예문을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거죠. We call him Jack. 이렇게 쓰면 되죠. We call him Jack. 우리는 그를 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 사람이 잭이고 잭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뭐 쓸 수 있다?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뭘 쓴다?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 형용사라는 녀석을 써준다. 근데 목적 보호 자리 형용사를 쓰면 뭐가 된다? 목적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목적어의 상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She, 그녀가 made me. 그녀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이렇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너희가 뭘 조심해야 돼? 이 부분에서 너희가 이걸 조심해야 되죠. 어떤 거? 이 패턴이요. 명사, 동사, 명사. 다음에 형용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부사를 쓸 것인지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여기서 형용사가 나오면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부사가 나오면 동사에 대한 설명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내가 행복한 거지 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행복한 건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죠? 내가 행복한 거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잠깐만 여기서 형용사를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뭐는 안 된다? 절대로 부사를 쓰면 안 된다. 요거 알아두시고 부사 쓰면 안 된다. 이렇게요. 됐죠? 세 번째로 뭐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여기다 뭘 쓰고 싶어요? 동사를 쓰고 싶은 거죠. 동사를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목적어 자리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동사를 쓰고 싶죠. 근데 동사를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여기가 동사 자리잖아. 이 동사는 진짜 동사니까 뭘 갖고 있다? 얘는 시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동사는 시제가 있다? 없다? 없다. 시제가 없으니까 여기다 뭘 쓴다? 여기다가 투부정사라는 것을 써주는 것이다. 투부정사. 그런데 그 투부정사라는 녀석을 바꿔 쓸 수 있다.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이 투부정사라는 녀석을 원형 부정사라는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됐죠? 그럼 어쨌거나 3번과 4번은 한 쌍인 거죠. 이렇게 한 쌍인 거죠. 한 쌍이라서 결국에 얘는 뭐가 돼요? 투부정사를 쓰건 원형 부정사를 쓰건 뭐가 돼요? 결국에는 목적어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동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목적어의 행동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She told me to dance. 그 여자가 나한테 춤추라 그랬어요. 이렇게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뭘로 바꿀 수 있다? 원형 부정사를 바꿀 수 있다고요. 근데 원형 부정사를 아무 때나 막 쓰는 거냐? 그건 아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의 조건이 뭐였어? 첫 번째는 여기 나온 동사가 뭐? 첫 번째는 얘가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라는 조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가 어때? 얘는 능동관계.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원형 부정사, 충족하지 못하면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지각동사의 종류, 사역동사의 종류죠. 지각동사의 종류는 5가지 감각을 나타내는 거라서 머리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은 다음에 입으로 맛보는 거죠. 오케이? 이게 지각동사가 되는 것이고,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키다. 3가지가 있죠. 어떻게? make, 그리고 have, 그리고 let. 한 가지 추가하면 뭐가 돼? help. help는 준사역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쭉쭉쭉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예문 하나 써보면 she made me 뭐가 된다? 여기서 dance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사역동사니까. 또 she saw me 한 다음에 뭐 여기다 뭐 dance라는 형태를 써주면 되더라. 지각동사니까. 됐죠? 그런데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다섯 번째로는 여기다가 분사라는 녀석을 쓸 수 있다라고 했죠. 분사를 쓸 수 있다. 왜 분사를 쓸 수 있냐면 여기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것에 착안하는 거죠. 형용사가 들어가니까 형용사랑 비슷한 분사를 써보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배웠습니다. 분사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분사는 무조건 이 분사라는 것은 무조건 뭐 해라? 무조건 얘는 관계를 잘 따지면 된다라고 했죠. 관계를 따져라. 근데 분사는 무조건 누구와의 관계?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죠. 그런데
목적 보어 자리에 나오는 분사는 누구와의 관계를 따진다? 바로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진다. 그래서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 관계일 수도 있고 그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 관계일 수도 있죠. 능동이라면 뭘 써야 돼? 현재 분사 ing를 쓰는 것이고요. 수동이라면 과거 분사 pp라는 형태를 써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가 오형식에 대한 이야기죠. 예문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들어보면 마지막 예문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She saw me 여기다 뭘 쓴다? dancing 이렇게 dancing 이라는 형태를 쓸 수 있죠. 내가 춤을 추고 있는 중인 거니까요. 오케이? 또 마지막으로 예문 들어보면 어떻게 써야 돼? I called my name 나는 나의 이름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행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대상이 되죠. 뭘 써라? called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I heard예요. 내가 들었죠. I heard my name called. 난 내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여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아니다.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이야기.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